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12월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비교적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4에 1C D램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1C D램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P4가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에 나온 걸 보면 평택 캠퍼스 P4에서 월 15,000장, 사실은 규모는 적은 겁니다. 캐파는 적은 건데 설비 도입을 하기로 했다는 거. 그리고 이 1A D램이 이제 HBM4에 이제 코어 다이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비교적 좋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동안 지난 여름부터 제가 이 유튜브에서도 몇 번 올려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1C D램이 지난 여름에는 수율이 한 자리 숫자, 그러다 얼마 있다가 의미 있는 이렇게 수율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HBM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3차 벤더란 말이에요. 자존심 엄청 상했죠. 그래서 내년 3분기부터 시작될 HBM4에서 경쟁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2년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을 지키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D램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문제는 D램을 잘 만들어야 HBM을 잘 만듭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진 것처럼 1A D램엔 재설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1A D램을 가지고 HBM을 만드는데 자꾸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지금 계속 그냥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1B D램을 뛰어넘어서 1C로 가고 심지어 1D까지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HBM 구조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이거예요. 이 코어 다이, 지금 이게 4단이지만 이게 8단, 12단, 12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HBM4에서는 이게 16층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어 다이가 기본이 제일 안 돼 있으면은 맞짱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 문제라든가 수율 문제라든가 이게 항상 여기에서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HBM4에서는 이게 로직 다이, 이게 버퍼 다이, 베이스 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로직 다이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로직 다이를 결국은 파운드리로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TSMC하고 처음에는 7나노, 5나노 얘기하더니 3나노에 이제 파운드리를 해서 생산을 해서 한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TSMC하고도 할 수 있다, 협력한다, 이 정도 말뿐인 거고 아직까지 TSMC에서 이런 방구 전혀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A D램이 잘 나와야 HBM을 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C D램은 또 DDR5라든가 그 다음 버전인 DDR6라든가 이런 데 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1C D램 양산 투자를 시작했다. 양산이란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파일럿 설비예요. 시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관련 협력사의 제조 설비를 발주했다. 내년 2월께 설치 작업에 돌입할 것이다. 불과 2달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반도체 장비가 발주를 넣고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거를 리드 타임이라 그러거든요. 심지어 긴 거는 1년씩 걸려요. 그런데 지금 발주를 줘서 벌써 2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발주가 들어간 지 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C D램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HBM4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핵심적인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고 DDR5 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 캠퍼스 P4의 1C D램용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 발주를 시작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C는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될 거라는 소식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램 리서치도 평택 캠퍼스의 중심 상업 지역에 주차 타워에 벌써 사무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램 리서치, 그 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이라든가 이 D램이 생산되는 8대 공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장비들이 발주가 좋다는 얘기죠. 외국계 회사뿐만 아니고 국내 여러 이제 그 장비 협력 회사가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장비 업계가 좀 위축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발주를 통해서 장비 업체에서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여지겠죠. 그래서 주요 장비 업체의 설비가 내년 1분기, 이 1분기가 여기에 자세하게 2월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반입이 돼서 이제 가동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 규모로 생산할 능력은 월 15,000장이에요. 15,000장이면 큰 거 아닙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월 17만 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장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게 15,000장을 해서 원C를 생산을 돌려서 잘 나온다 그러면 추가 투자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 P4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P4에 어디에서 생산할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여기 페이지 1 이제 4-1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삼성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이 4-1이 낸드 플래시로 메인 팹으로 가기로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 사실은 길이가 한 300m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낸드 플래시 메인 팹으로 간다고 했는데 최근에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나와서 일부는 D램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여기가 이제 낸드가 이제 생산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가동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요게 D램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 원C가 들어간다는 거죠. 안에 내부 마감 공사는 거의 끝났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페이지 3가 지금 내부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장비가 들어가기에는 내부 마감 공사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1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이름을 P4H에서 이게 플래시 메모리에서 F에서 P4H 하이브리드 팹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C D램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 정도 면적에서 원C D램을 생산을 해서 잘 나오면 그때는 이제 페이지 3에다가 확장을 하겠죠. 이거는 이제 내년 6월이 가동으로 지금 내년 6월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6월이 완료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벌써 설비가 들어가겠죠. 일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크게 원C D램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게 페이지 4가 이제 먼저 들어가요. 페이지 4가 내년 1월 정도에 현장이 개설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현장 개설은 내년 1월이고 착공은 내년 25년 5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텅 비어 있고요. 내부 마감 공사의 공사비는 1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기에 대해서 내부 마감 공사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파운드리 라인입니다. 파운드리를 이제 신문에서 자꾸 이게 파운드리를 포기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게 포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 파운드리 라인으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난 3월 달에 셧다운 돼서 지금 현재 여기는 문을 딱 닫아놨거든요. 그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토요일 날도 어떤 신문 기자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 P3 페이지 2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통로인데 여기에는 이제 OHT라고 이제 웨이퍼 이송 장치예요. 이송 장치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페이지 2를 뭐 신문에 보면은 자꾸 파운드리를 포기하고 메모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라면 페이지 1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일부 낸드 플래시, 일부 이제 D램이 생산이 되고 현재 페이지 3가 공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페이지 4로 들어갈 거고 페이지 2는 아마도 26년에 시작할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26년 5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으로 가고 이런 일정이 그러니까 페이지 4하고 페이지 2가 이렇게 마감 공사를 하는 이 과정 어느 중간쯤에 P5가 건설 공사가 시작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을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C D램은 6세대 10나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노로 한다면 11에서 12나노 정도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1D까지는 아마 두 자리 숫자일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 자리 숫자 D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도 원C D램 개발에 주력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1C D램의 굿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칩을 이제 그 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2개월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원C 10나노 11에서 12나노의 D램의 생산 로드맵은 벌써 여기 3분기에 7, 8, 9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벌써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워낙에 D램을 잘 하니까 이제는 뭐 수율이 잡히고 이러면은 조금 속도감 있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C D램의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거죠. 어디에서요? 평택 캠퍼스 P4에서 신규 팹 D램 라인에서 원C D램 양산 설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제 파일럿으로 이제 그 라인에서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했겠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흥의 NRDK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미니팹이나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서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 원C라든가 원D라든가 뭐 앞으로 이제 생산되는 파운드리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연구하고 생산까지 다 봐서 오케이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캠퍼스로 넘겨주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기흥 캠퍼스라는 얘기죠. 자,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뭐 원 X, 원 Y, 원 Z는 이거는 레거시 D램입니다. 여기는 중국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원 A, 원 B, 원 C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EUV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EUV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원 A, 원 B, 원 C를 하려면 중국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원 C도 올해 3분기에 개발을 했고 아직 대량 생산이 안 됐어요. 수율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결국 생산은 25년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25년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원 C에 대해서 굉장한 그 경쟁을 할 거예요. 누가 더 잘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달려 있는 거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원C 나노 DDR5라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죠. 자, 반도체 관계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월 3만 장 정도의 투자 논의가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최근 구매 주문 P5를 확정한 규모는 월 15,000장 수준. 그래서 추가 투자는 원C D램의 수율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D램은 수율이 80% 이상이 나와야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게 뭐 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HBM4를 원B로 합니다. 지금도 원B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B만 가지고도 HBM4를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검토가 끝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8단, 12단 HBM3E가 엔비디아의 코어를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답답한 마음, 조급한 마음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HBM4를 빨리 만들어서 경쟁사를 압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원C D램이 잘 만들어서 HBM4에다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딩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HBM4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엔비디아에서는 26년에 나올 AI 가속기인 루빈을 내년 한 3분기 정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개발 속도는 점점 당겨지고 거기에 따라가서 HBM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C D램이 잘 돼야지 이 HBM4에서 공급 경쟁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상당히 급한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D램 그 양산 일정이에요. 이 위에 거 볼 거 없습니다. 이게 6세대가 여기가 원C입니다. 원C고 이제 여기 26년 이제 7세대 같은 저기 원D죠. 원D고 요게 원C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B죠. 원B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잘 안 되고 여기도 지금 잘 안 되고 여기에 승부를 거는 거죠. 이거는 26년에 개발해서 한 27년이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로드맵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은 HBM3E까지 1A D램을 썼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A D램이 지금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는 1C D램을 사용하기로 그냥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SK를 뛰어넘으려면은 과감하게 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1B로 HBM4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1C를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C D램을 SK가 HBM4에다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결코 이렇게 눅눅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다이인 D램 성능이 결국은 HBM 성능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다이 D램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잘 나와야 이게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에서 원C D램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차세대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잠잠했었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평택 캠퍼스가 더 활성화가 잘 되려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C D램이 지금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1에서 일부에서 될 것 같은데 저기에 적용이 돼서 수율이 잘 나온다 그러면 아마 페이지 3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